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관세를 지금 서로 더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미국에서는 145% 관세 얘기까지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보복으로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125% 관세 얘기까지 지금 나와져 있는. 계속해서 관세율을 높이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 빤히 알 텐데.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에서 결국은 승기를 잡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건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될, 그러니까 물건을 사야 될 미국이 안 사주겠다 그러면 그럼 중국만 곤란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이 꼬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지금 꽤 오래 버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점점 절박해지면서 이제는 유럽연합 쪽에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징벌적 관세로 인해서 일방적 괴롭힘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항하자, 중국과 함께 저항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스페인 사회주의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 바로 이 인물인데요. 페드로 산체스하고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무역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EU 국가들과 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소식은 호주가 미국의 트럼프 관세에 대항해서 중국과 손을 잡자라는 똑같은 요청을 받았는데 거부한다라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한덕수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CNN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죠. 중국, 일본, 한국이 연대해가지고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경제블록 좀 만드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권한대행이 우리 그거 안 한다. 관심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틀 뒤에 호주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협상할 거다. 우린 중국하고 손 안 잡는다. 그러고 나니까 시진핑이 산체스 만나가지고 EU를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스페인에서 왔는데. AFP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은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일방적인 괴롭힘 관행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도 보호할 것이다. 마치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산체스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무역 문제로 인한 긴장이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약간 애매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한테는 약간 삐딱선 타면서 중국한테는 슬쩍 힘을 실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은 맞죠. 스페인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약 450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스페인의 네 번째 큰 무역 상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상대로 74억 유로 상당의 상품만 스페인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도 중국하고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스페인과 중국과 관계가 미국에서 주는 관세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산체스는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스페인과 유럽 모두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겪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역 긴장이 중국과 스페인, 중국과 EU 간의 관계의 잠재적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주권 국가의 총리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의 입장이 유럽연합국 회원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경 쓸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산체스가 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번이 지금 중국을 세 번째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산체스 총리가. 근데 이 산체스가 작년 9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유럽연합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EU 국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재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스페인이.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중국한테서 뭐가 있나 보죠. 관계가 있나 보죠.
중국의 물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스페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럽연합 전체는 유럽 국가들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하고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는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체스는 중국에 갔다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유럽 연합에서 좀 중국차 관세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은 산체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온 이야기도 시진핑이 산체스 만나가지고 유럽연합이 우리하고 연대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대응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대로 먹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뭐냐 하면은요, 경제 구조를 통해서 경제 지형을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만들어낸 값싼 상품들을 애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값싼 우리 상품들을 가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하고 같이 가자. 미국하고는 좀 멀어져라.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러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가장 신호탄을 먼저 낸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CNN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고, 본인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고 나서 아주 훌륭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해 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